8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AN, 등 비수열은 BN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항은 둘 다 3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등차 수열의 세 번째 항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세 번째 항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잘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B3가 마이너스 A2잖아요. 그러면 여기 B3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2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그러면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니까 이것은 등차 수열의 공차만 덩그러니 남겠죠. 자, 그러면은 A2 더하기 B2가 공차 D야. 그러면 공차 D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2에서 D를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차에서 한 번을 빼면은 얘가 바로 A1, 즉 얼마가 남아요? 3이란 얘기였죠. 자, 그러면 B2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요.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이 있는데 둘 다 누구자? 첫 번째 항은 3으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B2의 즉 등 비수열의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등 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를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면 딱 맞겠죠. 그러면은 BN 등 비수열의 진행은 3, 마삼, 3, 마삼 이런 식으로 뿔마가 반복되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 즉 등차 수열은 어떻게 돼요? 그죠?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찾아갈 텐데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여기서 바로 잡을 수 있죠. 얼마요? A2는 마이너스 B3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면 되겠다. 자, B3가 얼마예요? 그쵸? 세 번째 항 3이죠. 그러니까 마 3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A2는 마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감소하는 수열이 나올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3 세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9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은 푸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할 때 K를 넣어서 즉 K번째 항의 값이 음수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항 찾아야겠죠. 일반항 찾고 문제 고민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A1은 첫 번째 항은 A3 더하기 8. 그러면은 A3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A1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겠죠. 걔가 8이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얘가 8이다. 지금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물론 되죠. 첫 번째 방법은 이 괄호 열고 A4는 A1 플러스 3D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A6은 A1 플러스 5D다. 이를 이용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D를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고 계산하면은 A1도 나오겠죠. 그럼 A1 나오면 우리는 공차 알고 A1 알고 하면은 일반항 구했으니까 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A4 마이너스 3A6은 3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2A4 자, 마이너스 3A6을요. 마이너스 2A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쪼개봤어요. 뭐 그래도 되잖아. 그죠?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이너스 2D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를 묶어 주시면은 A 네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을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4에서 A6을 빼는 것이 마이너스 2D잖아요. 맞나?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2D가 8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2D는 얼마예요? 8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16이 됩니다. 따라서 A6은 얼마다? 그죠? 16에서 A6을 뺀 게 3이 되려면은 그죠? A6은 1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의 값이 13이에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바로 일반항 AN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의 모습은 뭐다? 그쵸? 공차를 1차항의 개수로 갖는 n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이렇게 시작하고요. 두두두둥 여기 뒤에 뭐가 붙어요? 상수항이 붙을 텐데 자 6을 집어넣어서 13이 되도록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6 집어넣으면은 13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뿅뿅뿅뿅 상수항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4 넘어가니까 37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은요. 이렇게 얼마니?
드드드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n 플러스 37이 일반항입니다. 자, 그럼 k를 넣어서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37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k만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37이 4k보다 큽니다. 그러면 k를 4를 나눠주면요. 4분의 37은 얼마니? 4, 9, 36, 9점 땡땡땡 이렇게 되죠. 그러면 k는 9점 땡땡땡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차를 구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선생님처럼 한번 적당히 나누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곧바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한번 그냥 일부러 그냥 두 가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그마 1부터 4까지를 구하세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잘 쓰면 되겠다. 쉬운 문제였죠. 자, A3분의 A5는 R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걔가 9가 되고요. 따라서 양수인 공비는 3밖에 없지 않냐.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A1부터 A4까지 더한 거니까 항의 개수가 4개인 거죠. 자, 그러면 공비는 3 마이너스 공비 빼기 1분의 공식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죠. 2가 약분 바로 됐죠. 그러면은 3의 4제곱은 그쵸? 9, 9, 81. 81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정답은 80으로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입니다. 등 비수열이에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A1, A3, A5를 구하세요. 그냥 뭐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관계식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죠. 자, A3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죠. 그러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A2-A1을 A1으로 한번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공비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A1은 약분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왜요? 0은 아니니까. 왜 0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지? 첫 번째 항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다 0이잖아. 등 비수열에서는. 그런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15?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적어도 0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A1을 날리고요. R 제곱은 즉 공비로만 식이 꾸며지겠죠. 그러면 4R 빼기 4가 되니까 이거는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R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걔가 0이다. 따라서 공비는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여기다가 한번 공식으로 바로 들이대 볼까요?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공비 2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한번 써보자.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모르죠. A1 가로 열고 공비의 6제곱 마이너스 1. 왜냐고? 항의 개수가 6개니까 항의 개수 제곱이 6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걔가 1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약분이 2 빼기 1은 그냥 1이고요.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64 빼기 1이니까 63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의 값이 분수라서 조금 이상하지만 그냥 해보실게요. 63분의 15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3으로 한번 약분되고 들어갈 수 있겠다. 21분의 5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A1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 A3, A5야. 3개밖에 안 되니까 굳이 등 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써도 되지만. 자, A1, 3, A1, A3, A5니까요. 공비가 지금 2칸씩 건너떴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지금 4로 가져가는 거지.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공비가 2였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21분의 5.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공비 2번. 그러니까 4가 곱해져서 21분의 20. 한 번 더 가면 21분의 8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A1, A3, A5가 되잖아. 자, 그럼 다 더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21분의 1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약분이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5, 3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 다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S4에서 S3은 2다. 친구들, 네 번째까지 항, 그러니까 A1, A2, A3, A4 네 번째까지의 항의 합까지 해서 A3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S4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S3잖아요. 그럼 두 개를 빼면 덩그러니 뭐만 남지?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4만 남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A4 네 번째 항의 값이 2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덩그러니 여섯 번째 항만 남죠. 걔가 5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의 값과 여섯 번째 항의 값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다섯 번째 항, 즉 가운데 딱 껴있는 항이 뭐냐? 이것은 등
비중항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가운데 A5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요. 그냥 뭐예요? 모든 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A5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100이야, 100. 그러면은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둘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문제에서는 양수만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이다라고 바로 대답을 해주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6번입니다. 등 차수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식이 있을 때요. A 13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5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합이 일단 우리는 그쵸 간단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쵸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5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가운데에는 그쵸 5 더하기 13 나누기 2니까 9죠. 즉 9 가운데 항의 9 그러니까 가운데의 2배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등차 중항은 뭐예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5 9, 1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 합과 같다. 즉, 2A9가 3A9랑 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아, 9번째 항의 값은 0이로구나. 얘를 그냥 공짜로 알아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자, 시그마 18번까지거든. 그런데 잘 보세요. A의 17을 거쳐가지고 A의 18까지 다 더한 게 2분의 9란 얘기야. 그런데 잘 봐봐. 아까 우리가 A 9, 9번째 항의 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A9가 0이면 여기까지가 0이에요. 왜죠? 왜지? 그렇죠, 친구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17번째 딱 한 가운데 항의 값이 뭐지? 여기가 바로 A9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1번과 17번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봐. 그럼 9잖아요. 그죠? A9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 가운데 항의 값 A9 곱하기 항의 개수 17개. 그게 한 게 0일 수밖에 없겠지. 왜요? 얘가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공짜로 뭘 할 수 있어? 여기가 싹 다 날아가니까 오 뭐야? A18 18번째 항의 값은 그냥 눈에 보이는 2분의 9와 같다라는 거야. 맞죠? 자, 정리하면 9번째 항의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A 18번째 항의 값이 2분의 9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3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빼볼까? 그러면 18에서 9를 빼니까 9D가 되는 거 그리고 얘가 2분의 9라는 거 아시니까요. D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다. 아, 공차가 2분의 1이구나를 금방 찾고요. 자, 13번째 항의 값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기준으로 삼아 볼까요? 그러면은 13번째 항의 값은 A9 더하기 4D만 더 들어가면 되지. 맞죠? 자, 그러면 A9가 0이었고요. 4D는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2가 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풀이 과정이 처음 들어보면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그냥 공식 써가면서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관점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등비수열이 있고요. 이렇게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역수라는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개념, 등비수열의 역수를 취해도 뭐다? 등비수열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일반항이요. 첫 번째 항이 A1이고요. 공비가 R자리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봤어. 그럼 이걸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첫 번째 항도 뒤집어지고요. 공비도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첫 번째 항도 역수, 그리고 공비도 역수가 되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로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의 풀이 과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은 그렇죠. 해설지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왜냐고? 해설지 보면은 이런 생각이 한번 들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공비 항의 개수 제곱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256이다라고 하는 사실.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우리가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공비도 역수. 첫 번째 항도 역수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 쓸 때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지만 1-L분의 이렇게 블라블라 써도 되죠. 그럼 우리가 R-1분의와
1-r분의 1을 쓰는 기준은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 뭔가 계산할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걸로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공비가 r분의 1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1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러면은 1-r분의 1.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나중에 계산이 좀 깔끔해지는 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지. 자,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a 1분의 1 이렇게 첫 번째 항도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10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그쵸? r의 10제곱 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왜냐고 r분의 1의 10제곱은 r의 10제곱 분의 1이니까. 자, 얘가 바로 얼마나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간단히 바꾸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해 보셨겠지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만약에 2분의 3분의 5분의 7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쵸? 사실 이렇게 하면 돼. 15분의 14 다시 한번 15분의 14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 우리가 옛날부터 했었던 15분의 14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원리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게 싫은 이유는 분자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 있었으나 그죠? 그러면은 분수를 없애는 방법은 그죠? 분모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와 2를 동시에 없애는 것은 그쵸? 곱하기 10이지. 왜냐면 5와 2의 최소 공배수니까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날아가니까 얘가 2 곱하기 7 나누기 이렇게 날아가니까 3 곱하기 5란 얘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란 얘기죠.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7. 이게 이거란 얘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선생님하고 얘를 좀 간단하게 바꾸고 싶거든요. 얘를 간단하게 바꾸고 싶은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렇죠? 분모를 한 번에 빡 없애주는 것. 맞나요? 그게 바로 뭐니? 봐봐. 여기는 분모가 A1이 있고 여기는 R의 10제곱이 있어. 여기는 R밖에 없어. 이거를 동시에 따다다 깔끔하게 삭제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모를 삭제해 주는 것은 그렇죠. 바로 보다 곱하기 A1 R10제곱 이게 되겠지. A1 곱하기 R10제곱. 얘도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다가도 A1 곱하기 R10제곱을 동시에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1은 어떻게 됩니까? A1은 누구랑 날아가니? 얘랑 날아가죠. 그리고 R의 10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날려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의 계산은 어떻게 돼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분모의 계산 잘 보세요. 분모의 계산도 우리는 지금 사실 눈치를 좀 채야 돼. 요거 맞춰줄 거잖아요. 요거 봐봐요. 분자가 지금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싱크 딱 맞은 거 보이시죠? 아까 맞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분모에도 R-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R의 10제곱을 그냥 등 이렇게 곱하지 말고요. R의 10제곱 중에서 R만 빼다가 여기다 곱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R-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남았어? 여기 있고 아직도 A1 곱하기 R의 9제곱은 남아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얘가 바로 뭐는 얘기예요. 그렇죠. 4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요만큼 256이었어.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 4예요. 그런데 어디가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 여기 R에 R 빼기 1분의 R의 10제곱 빼기 1. 그게 여기 그대로 숨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그죠? A1만 우변으로 넘기면은 얘는 그죠? A1분의 256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A1분의 256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A1 분모에 요거 맞아 또 있죠. 그러니까 A1의 제곱에 R의 9제곱 분의 256 그게 바로 뭐다? 4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이게 이제 문제를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봐봐요. 문제에서 A1 곱하기 A10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A1 곱하기 A10이 얼마야? 그죠? A1의 곱하기 R의 9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A1 곱하기 A1의 제곱 곱하기 R의 9제곱. 어때요? 내가 찾는 답을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놨지. 그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도록 설계를 잘 해놓은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찾는 답은 바로 얘가 넘어가고 4가 분자로 들어오니까 4분의 256이 바로 내가 찾는 답 A1 곱하기 A10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4분의 256 얼마입니까? 그죠? 4, 6에 14, 4, 46, 6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 과정,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이었어요.
맞죠? 근데 해설지가 조금 불친절해서 식만 쭉 내려가 쭉 써놨더라고요. 선생님이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거의 두 번째 풀이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자, 요만큼을 좀 미리 지우도록 하자.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지우도록 할게요. 좋았어. 자, 그럼 여기는 시선만 여기 이거 지워. 저리가 시선만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보세요. 요거 봐봐. 요거 친구들 요거 보세요. 요거 한번 선생님이 쭉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10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A 1분의 1 더하기 보세요. 그러니까 A2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 A1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맞죠? 요게 이제 A2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A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어디에 됩니까? 마지막이 이제 10인데 A1 곱하기 R의 8제곱분의 1을 거쳐서 마지막에 A10은 A1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4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얼마씩 곱해졌어요? 공비가 R분의 1씩 곱해진 거 보이죠? 아까 그런 식으로 식을 잡아서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자. 등비수열에서 역수들의 합을 보잖아요. 역수들의 합 그러면은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야. 얘를 첫째 항으로 봅니다. 얘를 첫째 항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건너갈 때 공비를 얼마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공비를 R로 그대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시선을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첫 번째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 그래가지고 식을 써도 괜찮죠. 하지만 어차피 얘는 거꾸로 더해도 똑같은 거잖아.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얘로 잡고요. 맞죠? 첫 번째 항을 마지막 번호, 즉 A10분의 1로 잡고 얘를 잡고 그 다음에 공비를 뭐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R로 잡는 거야. 그래도 괜찮잖아요. 맞죠? 이 생각으로 시그마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자. 맞죠? 시그마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공비 아까 R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R-1분의 자, 첫 번째 항만 뭐라고? 마지막 열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었지. 걔가 뭐였어요? A1 R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물론 R의 10제곱분의 1로 R의 그러니까 A10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죠? 그냥 이걸 풀어서 A1 곱하기 R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죠? 이렇게 써보고 그러면 공비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4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느낌 빡 왔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그쵸? 얘와 얘의 공통 부분 얘가 아주 예쁘게 보이지. 요거 여기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A1분의 256인 거 찾았지. 아하, 그렇다.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1 R의 9제곱분의 1 곱하기 A1분의 256 걔가 얼마다? 사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말이었다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1의 제곱 곱하기 R의 9제곱 그것분의 256이 4다. 근데 아까 우리가 찾던 게 이거였지? 얘가 바로 내가 찾던 뭐였어요? A1 곱하기 A10이었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64를 이렇게 바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때요? 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역수들을 그대로 정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역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도 식을 꾸며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만 다른 마이너스 루트 3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항은 같아요. 같은 값으로 시작하면서 시그마 1818 계산한 게 160일 때 세 번째 항의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은 간단하죠. 첫 번째 항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부호만 다른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AN을요, 한번 쭉 내려 볼게요. 자, A1과 B1을 그냥 퉁쳐서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둘 다 그냥 같은 거니까 A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열 AN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지. A1은 뭐예요? 그쵸? A. 그렇죠? 그리고 A, 빨간색으로 쓸까? A. 자, 이거 두 번째 항은 뭐니? 그쵸? 루트 3A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항은 한 번 더 루트 3이 곱해지니까 3a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곱해지면은 3 루트 3a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곱해지면은 9a 그럼 9 루트 3a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뭐다? 그렇죠. 수열 an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열 bn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시작은 똑같아요. a.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가 붙었어. 마이너스 루트 3a.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루트 3a. 세 번째 항은 그냥 3a. 이번에는 마이너스 3 루트 3a. 네 번째 항은 그냥 다섯 번째 항은 그냥 9a. 그리고 또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붙고 9 루트 3a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일치하죠. 하지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 항은 부호만 다른 값이다라고 하는 것도 관찰이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8번까지 합들의 합들의 합 8번까지의 합들의 합이네요. 아무튼 걔가 160이래. 그럼 뭐야? 내가 이거를 1, 2, 3, 4, 5, 6, 7, 8 뒤에는 다 안 썼지만 아무튼 이렇게 싹 다 더한 거에다가 얘를 싹 다 더한 거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럭키하게도 이렇게 지워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만 남아요? 아하. 여기 홀수 번째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항들이 더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요 부분을 갖고 와 볼까요? 시그마 1번부터 8번까지 AN과 시그마 1번부터 8번까지 BN을 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성질은 1번부터 8번까지 AN 더하기 BN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짝수 번째들은 어차피 삭제되는 값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번부터 8번까지의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얘랑 서로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bn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퉁쳐서 이 an이라고 써도 괜찮지?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홀수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2a1 더하기 2a3 더하기 2a5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a7 이렇게까지 홀수 번째항을 다 더한 것이 두 개씩 더해지는 거잖아.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an을 주인공으로 본 거지. 걔가 바로 보다 160이다. 그럼 이거를 2로 싹 다 나눠주면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이 80이란 얘기고요. 보시면은 a1은 뭐예요? 여기 그렇죠? a, 3a, 9a 이런 식으로 공비를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써줄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a3은 9a 더하기 a9는 3a 왜 이래요? 3a 공비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죠? 3a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항은 9a 그리고 27a 얘가 8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싹 다 더해주면 얼마니? 13이니까 40a죠. 40a 그죠? 그럼 40a가 8이니까요.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 되시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a3 더하기 b3은 바로 여기지. 요거 두 개지. 요거 맞나요? 그러면은 3a가 두 번 그러니까 6a가 최종 정답이 되고요. 6a는 바로 a가 방금 2라고 찾았잖아. 그러니까 12가 정답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선생님이 그냥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괜히 칠판만 지저분해 졌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뭐만 조심하면 돼요. 조심한다기보다 뭐만 눈치를 딱 채면 돼요. 첫 번째 항이 같은데 즉 시작이 같은데 공비의 부호만 다르잖아. 그러면은 짝수 번째 항에서 부호만 다른 값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주면은 여기는 삭제되고 홀수 번째 항들끼리의 합만 살아남았다.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자, 9번입니다.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런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떤 힌트가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가와 나를 만족시킨대요. 그럴 때 9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다. 근데 가를 보니까 출제자가 좀 노렸죠. 3, 5, 7 어때요? 정확하게 다다당 두 칸씩 떨어져 있는데 그럼 3, 5, 7은 가운데 등비 중앙이 이제 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중앙의 성질은 뭐예요? A3 곱하기 A7은 가운데의 제곱 그러니까 A5의 제곱까지가 A3 곱하기 A7이잖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A5와 곱해져서 A5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세 번 곱한 게
125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항 A5는 5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요. 나를 보니까 A6분의 A4 더하기 A8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바로 갈게요. 이거를 A4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A4로 묶어주면은 A4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4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1 더하기 R의 얼마예요? 그쵸?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얘가 바로 6분의 13이야. 그러면은 A4는 공통이 있으니까 날릴 수 있고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계산한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두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9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즉 A5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가자. 그러면 A9라고 하는 것은 A 다섯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4번만 더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자, 그런데 A5가 방금 5라고 나왔잖아. 그럼 정답은 5 곱하기 R의 4제곱. 나는 일단 얘를 찾는 게 나의 목적이야. 맞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크로스로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6 더하기 6 곱하기 R의 4제곱은 13 곱하기 R의 제곱인데 잘 봐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얘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R에 대해서는 4차식이란 말이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이 정도는 너무 고차잖아요. 그러니까 R의 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5t제곱이 답이 되고요. 이 식도 조금 더 간결하게 6 더하기 6t제곱은 13t로 쓸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은 금방 나오는 거 똑같지만 그냥 바라보기에 편하잖아. 치환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야? 복잡한 것을 우리가 익숙한 걸로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자라는 게 치환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6t 제곱 마이너스 13t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2, 3, 3, 2 마마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3 되는 거 보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은 2t 빼기 3 그리고 3t 빼기 2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t가 2분의 3도 있고 t가 3분의 2도 있네. 는 우리가 어디서 걸러내야 돼요? 그쵸? 1보다 큰 공비가 1보다 크다니까? 근데 우리가 R의 제곱을 t로 삼았다는 얘기는 t도 즉 1보다 큰 거를 제곱한 게 t니까 t도 1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3분의 2 같은 것은 여기서 걸러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t는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최종 정답은 나는 얘가 정답인데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니까 t를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t의 제곱 4분의 9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제 4분의 얼마니? 5, 9, 45다. 정답은 뭐 2번에 있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등비 중앙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A5가 5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식도 물론 푸는 사람마다 그냥 막 풀면 돼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없어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베타가 더 크대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럴 때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이 0보다 큰가?는 생각해보는 건 당연히 한번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뭐야?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그러면은 등차 중앙의 개념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의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 여기 베타부터 써볼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뭐예요? 인수분해가 너무 예쁘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이게 예쁘게 나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1 그리고 4 엠마 4에다가 마마를 위아래로 딱딱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n만 남는 거 보이죠? 이거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것은 인수분해가 x 빼기 4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n마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는 뭐예요? 4 또는 뭐다? 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것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사실 n이 8이 되면 안 되지. 이 8이 되면 또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왜 위배되잖아요. 일단 오케이고. 자, 그러면 누가 더 크냐? 큰 게 베타예요. 큰 게 베타인데 때에 따라서는 봐봐. 여기다 1, 2 이런 거 넣어봐. 그럼 얘가 더 크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n이 10 이 정도만 들어가 봐요. 그럼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더 클지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여기까지 동시에 성립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죠. 얘가 베타고 알파가 되는 요거 두 가지 상황. 그러면은 만약에 알파가 4고 베타가 엠마 4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8은 즉 n은 8보다 큰 녀석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짐작한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되지. 그치?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알파는 8은 이렇게 됩니다. 8은 베타 더하기 1이니까 n마사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n 뿔 3 이렇게 되니까 맞나요? n마 3. 이거 큰일 날 소리. n마 3. 이거 계산하면은 n마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삼 넘어가니까 11. 오, 좋아요. 8보다 큰 거 아주 좋고요. 11.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답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베타가 4고 알파가 n 마사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4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는 일단은 베타가 더 커야 되잖아요.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누구보다 커야 돼요? n 마사보다 커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8은 n보다 크다. 즉 n은 8을 넘지 않은 자연수겠네라는 생각은 해보는 게 맞겠지. 해보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봐야 되죠. 그럼 이거 괜히 많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했네. 저리 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쑥 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알파를 n-4로 본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n-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 플러스 1의 베타는 지금 4였죠. 그럼 베타 더하기 1은 얼마에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안 되네.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이 되니까 n은 뭐예요? 2분의 13, 아이고 2분의 13은 6.5가 되므로 8보다 작은 건 오케이인데 자연수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11, 어디 가서 11 요거를 답으로 가져가면 되는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